코로나19 확산이 강원도 산골까지 전해질 무렵 정선의 아리랑 센터에서 한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어느 날 갑자기, 제목 그대로 한 극단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일이다. 상상이 아닌 단원들이 직접 겪은 실화다. 뭐 후유증 같은 것도 없었고, 걸렸던 당시에 뭐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때도 그냥 일상의 컨디션이었는데, 뭐 근데도 걸렸다고 하니 이게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확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자가격리도, 그 생활치료센터도 갔었습니다. 저한테는 첫 작품, 극단에서 첫 작품이었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8월 극단 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네, 김성진님 되시죠? 예, 누구세요? 예, 성북구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입니다. 어제 김성진님께서 성북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확진되셨습니다. 예? 진짜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무대에 올리는 D-Day. 단원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날이었다. 공연 당일날, 정말 첫 공연 날 관객들을 받기 직전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고 17명이 확진이 되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보다 더 힘들었던 건 확진 사실이 알려진 후 단원들에게 돌아온 주변의 시선과 반응이었다. 덩디나, 너 그 형 만난 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형 연습도 있고 촬영도 있는데, 형 요즘 촬영 좀 들어오는데, 형 지금도 촬영 중이다? 미안해요, 형. 역학조사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벌써 얘기를 했어. 아니 길거리에서 5분도 안 뜯었는데 격리되면 나 틴트 안 되는데. 그럼 혹시 또 더 나오면 그 마스크 다 하고 틴트 잠깐 봤다고, 틴트 잠깐 봤다고 얘기 좀 해줄래? 네, 형. 제가요. 지금 기침 때문에 통화가 좀 힘들어서요. 죄송하지만 끊을게요. 예, 진짜. 그리고요, 형님. 저 때문에 진짜 죄송한데요. 그래도 환자한테 전화하실 때는 제일 먼저 몸은 좀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응, 몸은 괜찮아? 야, 큰일 났다. 니네 확진 뉴스 나가고, 니네 우리 집 왔다 갔다고. 그날부터 손님 다 떨어지고, 지금 3일째 손님이 하나도 없다. 니네 그 첫 확진자가 우리 집 왔던 거 맞나? 16일에 그 친구는 연습도 안 나오고 자기 집에 있었어요. 야, 근데 대한민국에 니들 우리 집 왔다 갔다고 SNS에 니들 동선하고 이해하고 다 들어있어. 상사가 안 된다. 일을 무장했잖아. 사장님, 16일에 우리 팀은 거기 간 일이 없다고요. 위로나 걱정보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던 시간들. 작가이자 연출을 맡은 윤정환 씨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상실감이 코로나19 확진보다 더 힘들었다. 그 혼란스럽고 아픈 경험을 왜 무대에 올렸을까? 치료를 거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간혹 그때의 기억들이 불현듯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뭐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여러 뭐 단어로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 아픔들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거를 조금 우리 단원들 스스로가 마주해서 극복해봤으면 하는 게 이 작품의 가장 지필 동기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큰. 아버지, 아프시면 손을 계속 흔드세요. 그래야 CCTV 보고 간호사들이 와요. 그리고 소리도 계속 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픈 티를 내야 돼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 마음에 남은 또 다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회복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 마음의 상처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모르고 그걸 경험을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나마 그 상황을 조금 알고 경험을 하면 조금 더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형사고 나발이고 다 관객들 대부분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단원들이 직접 겪은 실화임을 알고 나면 생각이 깊어진다. 처음에는 약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거를 보니까 점점 일상의 그 자유가 되게 소중해졌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걸 좀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고, 가까운 지인도 이제 코로나 이제 걸려 계셨다가 뭐 나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안부를 좀 덜 물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짠했어요. 코로나19 확진과 함께 극단 산은 많은 일을 겪었다. 누군가는 극단을 떠났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그때 이야기들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극단 산의 이야기는 더 특별하다. 연극을 만들면서 얻은 치유의 힘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염병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들, 또 확진자를 대하는 서로 간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되게 슬픈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참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코미디가 있어요. 부조리도 있고. 예, 그거를 끄집어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눈물을 흘리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웃음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지금, 극단 산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 몸의 아픔보다 주변에 대한 미안함에,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에 더 힘들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위로의 전화보다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안전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더 많았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지금 난 거기를 거쳐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밥은 먹었니? 몸은 좀 괜찮아?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는 일상의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8년 3.8%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에는 17.5%, 9월에는 22.1%까지 증가했다. 2020년 3월부터 해서 분기별로 전 국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는 이제 처음 일어나던 당시여서 그랬지만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그 우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2021년 3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게 된 원인도 다양하다. 사회적 고립감 32.1%,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30.7%,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14%,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도 코로나 블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우울감이나 과도한 걱정이나 짜증, 분노, 그리고 무기력감 등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늘면서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하던 여가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업무나 학업 등에서 이전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들에 더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심한 좌절감이나 절망감, 그리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자살 생각이나 자살 충동,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들이 들 때에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적신호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12.4%가 2주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배나 증가했다.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심리 방역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수치다. 이 자살 생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자살 생각 비율이 높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살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실은 자살률이 이제 높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남성들의 자살 생각 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사실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이런 여러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심리 방역 대책을 펼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격리자분들도 이제 코로나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격리자분들은 특히나 자기가 앞으로 확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신 거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불안이나 공포가 커지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세대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 양상들이 각 세대의 사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이 일상이 되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막 가면 어떨긴데. 하루 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양산시 보건복지센터. 코로나19 이후 가장 바빠진 곳 중 하나다.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업무들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이제 또 장기간 또 시작되고, 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 재난 상황으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특히나 좀 우울한 부분들을 좀 많이들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누구나 지금 외부에 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찾아가는 코로나19 마음상담소로 방문할 대상자는 2분이시거든요.
이곳 센터에서 하는 상담 업무만 1년에 10,000건 이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이 부쩍늘었지만 이렇게 직접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통 가던 공간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네. 경로당도 문을 닫고요. 노인복지관도 문을 닫고 거의 다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움직임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이제 생활 반경이 거의 집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죠. 일상이 되어버린 외로움과 고독. 나이 든 세대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거운 현실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는다. 안 그래도 이제 단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더욱 가속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가족이나 친척들이 오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섭섭함이나 적적함을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 이전에도 조용했던 마을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고적해졌다. 간간히 이웃의 안부를 묻는 소리마저 끊긴 요즘. 노인들에게 코로나19는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계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납니까? 예. 예. 어르신 앉으시죠. 어머니 혈압 쪽에 좀 문제가 있으세요? 좀 내 마음 편안하게 가면 정상이 나오고 조금 안 좋고 얘가 한 150 정도 올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상태에 따라서 혈압에도 영향을 준다, 그죠? 그렇더라고요. 어린 손녀를 키워온 할머니. 손녀가 일을 위해 도심으로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사람이 그리운 요즘. 이렇게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외로움의 무게가 좀 덜어진다. 전에는 이제 친구들, 동갑들 개중을 했는데 요즘 그래도 2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친구 하나 지는 걸 요새 또 놀러 오다가 해서 며칠 안 오네. 오더만.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가족 없이 홀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시간들. 안녕하세요. 할머니 상황을 알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본다. 어머니 최근 한 2주 동안에 일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저는 즐거움 없어요. 즐겁고 내가 이거 참 하루 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어머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있지.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자주 있지만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막 가면 어떨 텐데. 그 전에 있으셨긴 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가족분들도 잘 못 오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지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사별하시다 보니까 1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점점 이런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게 좀 악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두 마을만 돌아도 하루가 금방이다. 어르신들의 혈압이나 우울증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내가 제2의 직업을 선택. 그러면은 지금 이 상담을 방문 상담을 이걸 하면서도 뭐 중간에 뭐 자살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살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네. 분들. 네네. 그걸 말은 안 하는데 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외로움과 소통의 부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의 고충 또한 코로나 블루로 변화할 수 있다. 저는 좀 이제 정적인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흔히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좀 감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흥미와 즐거움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공감되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 우울감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많이 나온 문항들을 보면 참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우울감은 사실 그 우울장애와 같은 병리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이 보통 감염병 재난이라고 하는 이 재난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적인 우리들이 비정상적인 감염병 재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뉴 노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이다. 인류 문명은 코로나19 전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져야 한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곳은 컨트롤 타워가 되어 통합 심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가족, 그리고 격리자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리 지원이 제공된다. 코로나19 후유증은 누군가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닌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성경입니다. 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좀 불안하셨어요? 우선은 격리 중이시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관련 반응을 이제 일반 스트레스 반응 범주는 훨씬 넘어서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과 관련된 침습적이고 반복적인 생각이나 뭐 그런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관련된 장소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조차 이제 피하려고 한다던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 실제로 2018년에 비해 2020년 1분기 우울 위험군은 6배가량 증가했고 자살 위험군도 부쩍 늘었다. 이곳에서 이뤄진 몇몇 상담 사례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작은 섬마을에 사는 노부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 사는 딸네 집에 들렸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저질환이 있던 아내는 사망했고 서울 나들이는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남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들도 고통스럽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이든 거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분들을 잃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떤 고통의 시기를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난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별, 갑작스러운 이별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강도나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병원 치료와 장기간의 격리로 우울증이 심각해졌는데 직장까지 잃었다.
막막함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손해가 났으니 이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 당신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손해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더 여러 가지 그 힘든 경험들, 심리적 고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통화를 하거나 옆에 앉았는데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고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분노가 폭주한다. 코로나 스트레스인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위생이나 뭐 주변의 어떤 이런 간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위생을 좀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방어 능력을 크게 키워오고 있는 거죠. 흔히 코로나 블루, 코로나 트라우마는 치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울 수 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그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지금 이상이 드는 거가 아닌가요? 누구든지 이런 트라우마 반응들을 경험을 하게 되세요.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 그중에 정상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호흡, 마음 챙김 명상, 감각의 변화도 심리적인 불편함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마음 프로그램도 있고 호흡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안정을 찾는 호흡 마음 챙김 명상도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짧은 거.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감염병이 남긴 내면의 그림자는 마음 가는 방향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극복법이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누구나 일시적으로든 어떤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다들 다 같이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사회적인 제약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다 이상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몸이 일단 감기를 앓고 있을 때 약간의 휴식과 그리고 치료가 도움이 되듯이 이런 시기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 금방 더 나아서 다시 원래 자신의 기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받는 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감염병의 방역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신건강의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직업 활동에서의 어려움 등 이렇게 심리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들이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여러 관련된 활동들을 통합해서 심리
투구를 쓰고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내비칠 수조차 없고, 저는 이런 갑옷이 현재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비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전시관. 청청전, 독특한 제목의 전시가 이목을 끈다. 이 전시는 코로나 시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코로나19는 문화예술에 있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기, 변화, 극복, 희망 등의 의미로 말이죠. 그렇게 재해석된 창작의 결과들을 보면서 작가 개개인이 느끼는 코로나 트라우마는 어떤 의미일지, 그것이 자신의 작업을 어떤 가치로 변화시켰는지, 또 그것이 관객과 어떤 의미로 소통될지를 본 청청전을 통해 느끼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20, 30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많은 활동들이 제약되었고, 취업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만 간다. 그런 불안한 심리와 코로나19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담고 표현한 것이 청청전이다. 작품의 이름은 이 세 가지 시리즈는 QR 태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태그가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했을 때 낙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 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네임택 같은 거죠. 저희 2021년에 인류에게 낙인 찍힌 건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영향이 크지 않나. 그런 낙인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작품에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우울함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이나 힘듦을 작품에 담아내면 관객들도 보기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반대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 지금보다 순진무구했던 때를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돌아가고 싶은 순진무구한 이미지와 인물과 같이 함께 작업에 넣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당당히 맞서는 것. 코로나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가 다가오지만 청년들에게는 그 불투명한 가능성이 또 다른 희망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주어진 코로나 트라우마는 어둠과 절망부터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까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작가분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열심히 공들여 만든 전시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획자인 저에게도 코로나로 인한 무력감을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를 시작한 기획자 역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청년이다. 그래서 동변상련, 다른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고 싶었다. 실제로 저희 참여하셨던 작가분들 중 한 분은 저희 아기를 잘 DP해 주세요 라고 당부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시 기획이라고 하면 전시를 오픈할 수 있는 행사의 진행과 그다음에 이 행사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말 알차고 예쁘고 보기 좋게 담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작업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분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품을 낸 모든 작가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청년 작가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마련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청년 작가 김태현님, 코로나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뭔가 조금 처음 들었을 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작품의 고통을 담기에는 좀 보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다른 희망적인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청년 작가 최혜진님, 코로나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생각이 드셨던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코로나 트라우마에 이제 바로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런 코로나 트라우마의 슬픔을 그대로 작품으로 담아내고자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혹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일을 하며 느끼는 감정 또한 중요한 증거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트라우마를 예술로서 치유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은 힘들다. 그러나 당당하게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스스로의 희망을 찾는 것. 청청전은 가장 청년다운 작품으로 가장 청년다운 메시지를 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좀 능동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가 뜨거운 계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더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조금 더 무언가를 찾고 검색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청년 예술 작가들이나 이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께서 그 전시회라든지 이런 예술 활동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걸 토대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좀 정서함양이 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견딜 수 있는 힘의 형체를 가정하여 그 형체를 뜯어보았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가장 고운 조각은 함께했던 사람임을 작품으로 표현.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를 받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이제 연령대가 20대와 30대에서 한 12% 가량이 나는 심리적으로 지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신 건강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인 20대, 30대 청년층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좀 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내 주변의 어떤 친구, 친척, 가족들 좀 더 돌아보고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지금 정말 괜찮나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시작으로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